사람들은 나무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 아래쪽의 큰 집들은 점점 비싸졌고 위쪽 작은 집들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건축가는 해결책으로 세금이라는 밧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은 잠시 멈추는가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집을 더 숨기거나 더 작고 교묘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가는 수백 개의 규칙을 만들어 집을 사고 파는 문을 좁게 만들고 창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대출 규제라는 빗장을 걸었습니다. 밧줄과 빗장 때문에 나무를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막혔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높은 가지의 집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실패했어. 혹시 이번에도 세 번째 좌절의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 그때 통상압력이라는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떨리기 시작했고 서로 자기 집을 지키려는 더럽고 격한 싸움들이 번져갔습니다. 세 번째 건축가가 주장합니다. 쓸데없는 밧줄과 빗장을 당장 치우고 나무 전체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아래의 힘을 위로 끌어올릴 재분배라는 도르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나무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새로운 희망인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는 좌파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택 공급 과열 문제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특히 주택이 자산화되는 흐름 속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 경제적 형평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하며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다주택 보유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주택 및 신도시 개발 등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DTI, LTV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직후 부동산과의 전쟁 선언을 통해 주택가격 급등에 강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및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규제의 빈도 및 강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시 재생 등 공급 측면에 대한 대응도 있었으나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두 정부의 공통점은 첫째, 수요 억제, 규제 중심. 두 정부 모두 투기 수요 차단을 핵심으로 규제 확대를 실행했습니다. 둘째, 보유세 강화 기조.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사회 경제적 형평성과 주거 안정 강조. 두 정부 모두 주택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주거권의 문제로 접근하려 했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공급 정책의 비중과 구조. 노무현 정부는 공급 확대 비중이 컸고 민간 과열 억제 시도를 병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정책을 과도하게 강조했으며 공급 정책은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나 규모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둘째, 정책의 빈도, 강도 및 변화 속도. 노무현 정부는 규제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책 발표 빈도와 강도가 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창출 이후 줄곧 규제 일변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임대차 시장 개입 정도. 노무현 정부는 임대차보다는 보유, 거래, 공급 측면에 정책 무게가 더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제도 개편이라는 임대차 측면 개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요? 첫째, 구조적, 외생적 요인. 글로벌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국내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거시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정책 설계 및 실행상의 한계. 규제 강화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공급을 늘리거나 실수요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잦은 규제 발표 변경은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의 기대가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를 집중하면 주변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여 정책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시장 개입은 있었지만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 주택 공급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정책 간 균형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첫째, 정책 믹스의 재정비 필요. 규제와 공급을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시장, 매매 시장, 보유세, 거래세 구조 모두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정책 발표 빈도보다는 예측 가능성, 일관성을 확보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거시경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 경제적 형평성과 주거 안정의 균형.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등 형평성 정책과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단순히 자산이 아닌 주거권의 문제로 본다면 주거 안정이 경제 활력, 사회 통합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정책 설계 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신뢰와 거버넌스. 부동산 정책이 정권마다 급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민간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일관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